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 뉴스에서도 자주 들리죠. 그런데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내 두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밥 먹고 내 정신으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나는 오래 못 살겠어. 100세까지 살아서 뭐해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장수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차이에서 옵니다. 실제로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을 보면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좋은 병원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습관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노인들이 지켜온 습관과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100세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무리하거나 어렵지 않고 누구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습관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내 몸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00세 노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식사 시간이 아주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3끼를 꼭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몸의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받아야 소화와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시간마다 배가 고파지는 것도 이 리듬 덕분이죠. 반대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100세 노인들은 보통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일정한 패턴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준비가 돼 있고 불필요한 간식도 줄어듭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식사 시간을 정해두면 하루의 흐름도 안정돼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의 리듬이 일정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3끼 시간만 일정하게 지켜보세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부터 배는 8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100세를 사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배불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조금 찼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소식의 기본이에요. 과식을 반복하면 위장이 늘어나고 소화에도 부담이 갑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당뇨나 심장 질환 위험도 높아지죠. 반면 소식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꼽습니다. 적게 먹는다는 건 절약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칼로리는 줄이고 영양소는 더 신경 써야 해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은 꼭꼭 씹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탁에서 배부르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 그게 바로 장수로 가는 식사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의 시작입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둘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이 장내 유익균을 도와줍니다. 셋째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장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 대부분은 신선하고 간단한 음식 위주로 식사합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나물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죠.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다는 말, 요즘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장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도 편안해집니다. 장 건강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건강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하루 한 끼라도 장을 생각하며 식사해 보세요. 그것이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실천입니다.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장소 제한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에요. 팔, 다리, 허리, 심장, 폐까지 온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더라도 천천히 걷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걷는 분들은 허리 통증, 무릎 통증도 줄어드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건 뇌에 활력을 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어요. 걷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만 걷다가 점차 늘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걷기를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한 달을 넘기면 기분도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와요.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걷는 습관이 장수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화 신고 가까운 공원 한 바퀴 걸어보세요. 같은 나이라도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걷는 분들은 피부 탄력도 더 좋고 혈관 나이도 젊습니다. 걸음걸이가 곧 건강의 지표라는 말도 있어요. 꾸준히 걷는 분들은 자세도 바르고 근육량도 더 많습니다. 반면 걷지 않는 분들은 쉽게 지치고 숨이 차며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특히 근육이 빠지면서 몸의 균형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차이는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수명과 직결됩니다. 걷지 않는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커지고 골절 사고도 많아져요.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 회복도 느려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걷는 습관 하나가 이런 악순환을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노화 예방에 가장 좋은 습관으로 걷기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관절, 혈관, 뇌 건강까지 모두 도움이 되니까요. 매일 걷는 사람은 몸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도 더 젊어집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 꾸준히 걷는 분들이에요. 걷는 습관이 100세까지 늙지 않는 비결이라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걷느냐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조용히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는 시간은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걷는 경우 우울감이 적고 건강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자녀나 친구와 함께 걷는 건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함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고 속마음도 나누게 되거든요. 외로움은 장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걷기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면 외로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또한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면서 걷는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걷기 모임이나 마을 걷기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만나 걸으면 생활에 리듬도 생기고 규칙성도 유지됩니다. 걷는 사람들끼리 서로 건강 정보도 나누며 더 좋은 습관이 생기죠.
혼자만의 건강이 아닌 함께 나누는 건강이 오래가는 건강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같이 걸을래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이 100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더 중요해요. 얕은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 깊은 잠은 짧아도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돼요.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감기나 염증 같은 문제가 자주 생기기도 해요.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뇌 속 노폐물도 깊은 잠일 때 제거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100세 노인들 중에는 밤잠을 짧게 자더라도 낮에 컨디션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은 수면의 질, 즉 깊고 안정된 잠이에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줄이는 게 좋아요. 또 과식이나 카페인도 잠을 방해하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면 뇌가 더 쉽게 휴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보다 질 좋은 잠이 건강한 100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낮의 생활 리듬도 함께 조절해줘야 합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죠. 이른 기상은 햇빛을 더 빨리 받게 하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낮 운동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 자기 전 운동은 피해주세요. 침실은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야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낮잠은 피하고 대신 낮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밝은 조명 대신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이 생기면 뇌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게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기억력도 더 좋아요. 밤에 자주 깨거나 뒤척인다면 생활 습관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잠을 관리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낮잠을 적당히 자는 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해요.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점심 먹고 1시간 이내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이 정도만 자도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00세 노인들 중에는 점심 후 가벼운 낮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짧은 휴식이 오후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 줍니다. 반대로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도 방해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른 취침이에요.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취침은 면역력 회복과 뇌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규칙적인 이른 취침은 심장과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패턴이 안정되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건 하루를 잘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낮잠은 짧게, 밤잠은 일찍. 이 습관이 100세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뇌를 위축시키고 몸의 활력을 떨어뜨려요.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면역력도 더 낮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라는 생각은 뇌 활동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실제로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깊어져요. 반대로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같은 말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단어 하나, 생각 하나가 내 몸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은 곧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웃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죠. 아플 때도 이 정도면 감사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병이 있어도 더 빨리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말투만 바꿔도 뇌와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웃음은 가장 쉬운 운동이자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 중에는 날마다 웃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 웃기다, 좋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심장, 뇌, 장기 모두가 더 건강하게 유지돼요.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억지로 웃더라도 뇌는 그걸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이어져요. 주변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머 있는 방송을 보거나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고마운 일 한 가지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웃음과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장수로 가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 하나, 웃을 일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훨씬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건 매일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목표라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 오전에 걷겠다 같은 간단한 계획도 충분해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책 읽기처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특히 100세 노인들은 할 일이 있어서 살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길고 지루하고 그만큼 기운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되고 꼭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한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목표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젊게 만듭니다. 할 일이 있으면 늙을 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100세까지 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꾸는 화분,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 내 건강 챙기기 같은 작고 단순한 목표. 그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로움은 우울증과 치매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은 식욕이 줄고 수면도 불규칙해집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몸 전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해요. 사람과 연결된 노인은 낙상 사고가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있게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나누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화 한 통, 문 앞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심지어 단골 가게 주인과의 인사도 관계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뇌 기능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외로움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약이 됩니다.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는 곧 두뇌 운동이에요. 실제로 말수가 많은 분들이 기억력도 더 좋고 치매 위험도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도 더 안정적이에요. 하루에 5분이라도 누군가와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보다 전화보다 직접 만남이 훨씬 뇌를 자극합니다. 영상통화도 좋고 손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화는 듣고 말하는 걸 반복함으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말이 없어지면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지게 돼요. 그래서 100세 노인들은 누구보다 말이 많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만큼 뇌가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을 자주 하면 감정도 나눌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웃으며 나누는 대화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습관이 100세까지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죠.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몸도 활기찹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 연결이 아니라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벗이 있어야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외출할 이유도 생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걸으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웃과의 정기적인 인사, 마을 모임, 동호회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있으면 하루에 웃는 횟수도 많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소한 연결도 삶의 의욕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면 삶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건강 습관입니다. 매일 한 명이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결국 함께 웃고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들의 건강 비결은 바로 정기검진에 있어요. 아프지 않을 때 병원을 가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꼼꼼히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도 많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예방은 간단한 검사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치매, 암, 뇌졸중 같은 질병도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정기검진은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마다 정해둔 시기에 꼭 검진 일정을 만들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100세 건강의 기본을 다지는 셈입니다. 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 없이는 놓치기 쉬운 병들이죠. 100세를 사신 분들 중에도 초기에 발견해서 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아요. 심장질환도 평소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쉬운데 검사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조기 발견 시 약물 치료만으로도 후유증을 막을 수 있어요. 병이 깊어진 뒤 치료하면 약도 세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약이나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은 살아남는 확률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내가 느끼기 전에 병원 검사가 먼저 알아주는 겁니다. 100세를 사는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세요. 건강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지켜주는 게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내 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자주 아픈지,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스스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해요. 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병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쁘다, 피곤함이 오래간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이어리나 노트에 하루 컨디션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은 의사와의 상담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소화가 좀 불편하다, 왼쪽 무릎이 자주 시리다 이런 표현들이 조기 진단에 큰 실마리를 주기도 합니다. 병원과의 소통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매년 체중, 혈압, 수면 패턴 같은 기본 건강 정보를 기록해두면 더 좋아요. 내 몸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건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장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몸을 돌보고 알아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삽니다. 100세 건강의 시작은 나를 이해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6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약도 대단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수면, 걷기, 생각, 관계, 병원 가는 습관. 하나하나 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건강한 100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내일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공감되었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길.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편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문제는 욕심이 커질수록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욕심은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돈을 날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다 돈을 우선하다가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욕심에는 끝이 없지만
욕심을 줄이면 오히려 삶이 편해집니다. 조금만 덜을 외치다가 결국 모든 걸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욕심을 부리면 왜 위험할까요? 그리고 욕심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욕심이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욕심을 줄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욕심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큰 돈 번다는 말에 혹해서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후 자금을 불리려는 욕심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 뒤에는 대부분 큰 손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한 방을 노리다가 결국 가진 돈을 다 날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도 많습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해서 덜컥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큰 돈을 다시 벌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지만 노후에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이 투자만 하면 인생 역전 같은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리려는 욕심보다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돈을 잃으면 정신적인 충격도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가 위험한지, 그리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투자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 대부분은 위험성이 높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속아 넘어가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투자하라고 권유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이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절대 안전해 라고 말하지만 투자에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본인이 직접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없이 무작정 뛰어들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클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어떤 재정 계획이 필요할까요? 노후에는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재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연금이나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돈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재산을 관리할 때도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 자식도 부담을 느낍니다.
욕심을 줄이면 돈도 지키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자식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나중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해줘야 한다로 바뀌면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금전적 지원이나 정서적 돌봄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자식은 점점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너를 키웠으니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는 자식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직장과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지나친 기대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고 믿어줄 때 자식도 부모에게 더 애정을 느낍니다. 욕심을 줄이고 자식도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자식이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면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식도 부모를 더 잘 챙기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산 문제나 재산 관리 문제로 인해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욕심이 가족 간 다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가족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정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한 자식에게만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다른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 자식은 잘 살고 저 자식은 힘드니 더 줘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가족 내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정하게 생각하고 미리 정리해 놓으면 자식들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유산 싸움은 대부분 부모가 재산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니 무조건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족의 화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을 버리고 자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욕심을 버리면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라는 말보다는 내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줄게라는 태도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부모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잘 챙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줄수록 자식은 부모와 멀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지낼 테니 내 삶을 잘 살라라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고 더 따뜻하게 대하려 합니다. 부모가 욕심을 버리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욕심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자식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가집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식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잘 챙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모아야겠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 욕심이 결국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재산을 늘려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지면 불안감도 커지게 됩니다. 불안감이 쌓이면 수면 부족, 고혈압, 소화불량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돈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이 지나치면 작은 돈 문제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인 걱정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한 욕심이 없으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다 돈을 우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돈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 집중하다가 건강을 돌보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병원을 제때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병도 나이가 들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산 관리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돈도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건강을 먼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욕심을 줄이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삶이 더 여유로워집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로 돈을 다 쓰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돈 욕심을 줄이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인간관계도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돈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 친구나 가족을 이용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식이나 친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자식도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베풀면 자연스럽게 돌아오지만 욕심을 부려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풀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입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과 욕심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욕심이 커질수록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 자식이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인간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배려로 유지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방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돈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은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는 진심과 배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결국엔 그 관계도 쉽게 무너집니다. 욕심을 줄이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욕심을 줄이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주변 사람들도 더 가까워집니다. 도움을 받을 생각보다는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부모나 주변 사람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해준 게 많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베풀 때에도 진심으로 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인위적인 베풀미나 계산적인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풀면서도 기대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배려입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챙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풀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욕심을 부리면 왜 사기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까요? 욕심이 클수록 위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면서 고수익 보장 같은 말에 쉽게 현혹됩니다. 이거 하면 몇 배로 불어나요라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안전하다,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100% 안전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투자에 신중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리하게 늘리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가머니설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으려고 합니다. 특히 친한 사람을 통해 접근하면 더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면 사기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사기 수법이 가장 위험할까요? 이 투자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한 투자라고 믿고 돈을 맡깁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투자로 돈을 불리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보다 안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는 반드시 검증된 곳에서 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상품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친구도 했으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돈을 불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덜하는 욕심이 결국 전 재산을 날리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수익, 무위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재산을 불리려 하기보다 현재 가진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잃지 않으려는 스트레스가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더 큰 손해를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욕심을 줄이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왜 더 행복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욕심을 부리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돈, 명예, 재산,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경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욕심을 버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적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간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이제 욕심을 줄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이 줄어들면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잘 찾게 됩니다. 친구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해라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하지만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욕심 없이 편안한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도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돈, 인정,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때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크면 더 많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욕심을 줄이면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왜 최고의 인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인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해라는 이유로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생각보다 지금도 충분히 좋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이 더 단순해지고 편해집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욕심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을수록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과 건강한 생활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욕심을 부리면 결국 파산한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돈, 건강, 인간관계까지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 돈을 우선하면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을 줄여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복과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더 편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욕심 때문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욕심을 내려놓고 더 행복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욕심 하나씩 내려놓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